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고, 이렇게 오늘도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이렇게 뵐 때, 첫 번째는 저분이 갖고 있는 이 기둥이 뭐지? 이 기둥을 먼저 봅니다. 예. 그러니까 메인 비즈니스가 뭐지? 저 사람한테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제가 이게 유튜브를 하거든요. 저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이제 찍기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내가 어떤 분하고 찍냐면 그냥 뭐 유명하고 글 잘 쓰고 많이 알고 하는 것보다 이분에게 어떤 주제가 있지? 내가 이분에게 어떤 분야의 질문을 던지면 이 주제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 있지? 그런 콘텐츠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유명하고 이분이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이분이 아무리 잘생겨도 이게 중요해. 아무리 잘생겨도 이분이 갖고 있는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주제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럼 모시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주제가 명확하면 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하시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만나서 얘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근데 주제가 없으면 어때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계속 남의 얘기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기둥이 없는 분들이 가지만 있습니다. 가지. 이거 다 어떻게 보면 가지 중에 하나가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SNS도 목적이 아니죠? SNS도 뭐예요?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이 기둥은 늘 외부 환경,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아까 이제 뭐 팔랑길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둥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면 바람 탓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뭐 유튜브에서 그거 하면 돈 된다는데 그래서 내가 에이 그거 말이지. 언제 그걸 하겠어요. 지금 하시던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게 질문이 안 되죠. 본인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의 길을 찾는 게 저는 1인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돈 되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찾지 마세요. 돈 되는 일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전 그분에게 그분 손을 잡고 얘기해요. 조심하시라고. 왜요? 사기당합니다.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되는 어디 무언가 있는 일보다 지금 출발점을 나에서 찾아야 된다. 아까 우리 최정철 사장님이 이제 대기업에 계시다가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그 합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사업도 시작했으면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라고 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거기에 성과를 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철 씨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A였다가 지금 B로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박정수 사장님은 아직 직장에 계시잖아요. 아직 A에 있어요. 근데 B로 갔나요? 갔어요. 어떻게 해요? 요렇게 교집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바쁠 수도 있죠. 근데 점점점 요 기존의 A 일은 줄을 거고, 그리고 새로운 일은 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집합을 바빠도 잡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둘 중에 하나 결정하려고 하는 건 좀 안 좋은 습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제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그죠? 이번 달도 있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런 경우 나오신 분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그 중에 정말 특출나게 성공하신 분들.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기업 시작하신 분들이 이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사업을 발표하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최정철 사장님이나 박정수 사장님도 사업을 열심히 잘하니까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성과고 또 하나의 어떤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 좀 읽어드릴게요. 1인 기업은 소위 우리가 1인 기업이라고 말할 땐 어떤 아이템도 어떤 아이디어도 저는 가능합니다. 동시에 제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아이템도 어떤 아이디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아까 박정수 사장님이 자신의 사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한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죠? 저분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뭘까?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처음에 기초가 없으면 저거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분은 저 영역에 시간을 많이 투여했고 경험이 있고 또 저분이 지금 돕고 있는 분들도 초급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시너지를 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출발점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현실에 두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우리 컨퍼런스 때 발표했던 이 사장님들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다 달라요. 아이템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아이템을 할 줄 모르고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한 분도 내가 잘 모르는데 이거 교육받아서 배워서 시작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인데 좀 예뻐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고 하니까 그때 시작해서 성과 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자기 분석에서 시작하셨어요. 예. 자기 분석. 소위 자기 객관화. 그게 중요하죠. 거기서 시작해서 B라는 성과를 내는 게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을 1인 경영, 그러니까 1인 기업이 되기 전에 1인 경영에서 먼저 배우시는 것. 저는 이게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딱 3가지 주제인데요. 왜 1인 기업인지, 뭐 선택이야 1인 기업인지 아니면 나는 2인 기업 할래, 3인 기업 할래, 이래도 되는데, 모든 기업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죠? 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떤 대기업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창업주나 CEO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1이라는 숫자에 이 1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1. 그럼 1의 의미는 뭐냐? 1의 의미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작, 기준, 갑자기 내가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헷갈리네. 예. 시작, 기준, 독립입니다. 독립. 예. 시작. 일단 1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제가 우리 컨퍼런스 때 발표하셨던 분들 보여드렸잖아요. 이분들 처음에 다 시작은 유치하고요. 초라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가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기준이에요. 남들 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어떤 영역이든지 여러분들의 영역에 맞게. 아까 최종철 사장님이 어떤 유명한 A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는데 그 사업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최종철 사장님의 강점을 활용하여 이겁니다. 본인의 강점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강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선천적인 게 많아요. 선천적인 나한테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 강점으로 성과를 내야 되죠? 그래야 성과가 지속적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과정인지 잘 몰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대요. 그 얘기는요. 그 다음에 절대로 지속적인 성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준, 독립적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기로 했어, 누가 도와주기로 했어, 누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 거기에 너무 영향을 받거나 의존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조금 초라해도 더뎌도 독립적으로 통제 가능하도록 가는 거. 저는 그게 1인 기업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인 경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아직 사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 배워야 될까? 요거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뭘 배워야 될까? SNS 일단 어떤 분은 SNS 1만 명은 가야지. 글쎄 또 어떤 사람은 뭘 잘해야지. 어떤 사람은 뭐가 우선이지.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모든 사업의 기준은 코칭이지. 아니 좋긴 한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겠죠. 무엇을 배워야 될까? 우리 이것만 한번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꼭 재교육 안 받아도 되니까. 그리고 문제는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뭐라고 그러죠?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또 같이. 이게 뭐냐면 따로 또 같이. 이게 1인 기업이라고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사업은 잘 돼서 힘들고 안 되는 사업은 안 돼서 힘들고.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시너지가 좀 떨어지는 것도. 제가 아침에 7시에 독서 모임 합니다. 요 톡방에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자녀와 그 어머니들, 부모님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면 7시에는 이렇게 줌으로 참여해서 쫙 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해요. 그럴 때 인사 안 하고요. 다 뭐 하냐면 각자 책 봅니다. 네. 근데 참 희한하죠. 혼자 책 읽을 때보다 같이 책 읽을 때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따로 해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내가 어떤 기술을 연구하거나 혼자 먼저 공부하는 건 따로 혼자 해야 됩니다. 혼자. 아까 우리 최정철 사장님 혼생 시간 했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또 같이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1인 기업은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워크숍 합니다. 함께 모여서 목표에 대한 피드백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게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근데 혼자 시작한다 그러면 되게 놀라운 게 혼자 시작하면 시작과 끝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전문 용어. 흐지부지해집니다. 흐지부지. 그러니까 작은 거를 할지라도 사람들과 함께 대신 아무나 하지 말고 뭐 이게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업은.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블로그 하는데요.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블로그에 이 글을 올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준비하게 된 거죠. 예. 제가 하는 10분 경영도 다 글로 되어 있고요. 강의도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시면 누구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왜 1인 기업일까? 일단 제가 글을 쓴 문장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1인 기업. 이건 뭐냐? 내가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체크. 잘 살아가는 방법. 수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에 목말라 합니다. 진짜 그렇죠. 마치 그동안 취업 준비 공부만 하느라 나, 지식, 관계, 운동, 비전 등을 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자기 개발이 부족해서 이렇게 삶을 사는구나 하는 자책에서 시작합니다. 이것도 체크. 자책일까? 네.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방향이죠. 막연한 방향에 남들 다 하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독서하며 새벽을 찢고, 제가 새벽을 찢는다는 표현 재밌죠? 아니, 새벽을 찢어요. 근데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왜 하는지 몰라요. 예. 누군가 질문합니다. 이거 왜 하세요? 왜 그 멀쩡한 새벽은 찢고 난리세요? 예. 그랬더니 이 와인은 1인 기업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건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질문을 받고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스쿨에서 혼생이라고 그러거든요. 혼생. 질문을 통해서 혼자 생각을 통해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리 열심히 하시나요? 그랬더니 뭐 결국은 뭐 승진, 노후 보장, 안정적인 삶, 경쟁력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바로 닥친 문제는 아니거든요. 바로 성과가 나와야 될 문제는 이거는 어쩌면 평생 가져야 될 과제 아닌가요? 그죠? 또 그 노력은 또 하나의 경쟁을 만들어요. 누가 뭐 5시에 일어났다. 그럼 난 4시에 일어나고 뭐 경쟁은 또 맹목적 관종이 됩니다. 사람들 보여주죠.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면 막 인스타에 찍어서 막 올립니다. 이게 되풀이 시스템이 돼버리죠. 이제 아무 노력으로 아무 노력이나 자기의 귀한 시간을 양적으로 채우는 단순한 자기 개발은 이제는 좀 벗어나서, 그죠? 가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올바른 출발을 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기업, 1인 경영이죠. 그러니까 난데 어디로 시작해요? 사명, 기업, 경영자, 비전. 이렇게 1인 기업 CEO가 되기 위해 저는 배우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차이를 아시겠죠? 네. 일단 이거 잘 살아가는 방법 뭘까요? 제가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꽤 만들었는데 3가지예요. 잘 사는 방법 3가지. 첫째, 선천적으로 내가 받은 거 인정하기. 인정. 그러니까 선천적인 강점이 있죠. 2번째는요. 내가 살면서 올바르게 선택하기. 예, 이겁니다. 또 잘 살아가는 건 뭐예요? 세 번째, 인정하고 선택해도 바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기. 예. 이게 제가 얘기하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가려면 뭐부터? 인정. 뭘 인정해요? 내 안에 어떤 강점이 있지? 이겁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기질하고 다중지능 몇 가지 진단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과 대화를 나눌 때 과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죠? 그 일에서 어떤 일을 잘하셨죠? 정말 잘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결한 일은 뭐죠? 그러면 그 내용 안에
본인의 강점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아, 그러니까 이런 인내심이 있군요. 그러면 그분에겐 인내가 강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뭐라고요? 아, 그건 강점이라기보다는요, 그 정도는 남들도 하고요. 사실 제가 인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인내로 특별한 결과는 나오지 못했고요. 나는 그게 강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럼 뭐가 강점이에요? 그럼 그래요. 딱히 해놓은 게 없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기본 자체가 안 만들어졌죠.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작게 있어도 그 작은 강점에 남이 알아주는 거 보지 마시고 작은 강점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겁니다. 핵심은. 의미를 부여하여 내가 그 강점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 내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왜 1인 기업을 하느냐? 1인 경영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1인 기업은 직업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강사, 코치, 작가 등등 이거 다 직업이거든요. 이 직업으로 1인 기업 되는 게 아닙니다. 강사예요? 당신은 1인 기업 강사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진짜 강의를 사업처럼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기다려서 누가 나한테 강의 주기 원하면 안 돼요. 코치요? 코치세요? 자격증 땄다고 누가 와서 돈 내고 코치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1인 기업 코치로서 해야 될 일은 뭐죠? 내게 코치를 받을 사람들을 찾아가고 모으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세무사 하셨던 박정숙님 이렇게 뵈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세무사는 아닌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세무사보다 더 잘 알고 잘하는 면이 있겠죠. 이거를 누구한테? 세무사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죠. 이건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업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본인이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사명에서 들어가는 게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 사명이 분명해지고요. 사명이 출발점이에요. 사명을 통해서 비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요. 네. 아까 자기 개발과 자기 경영. 이거를 구분하는 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자기 개발은 약간 맹목적, 그죠? 자기 경영은 전략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맹목적과 전략적은 좀 반대죠. 그죠? 예. 전략적이라는 게 뭐죠? 목표가 있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자기 경영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조금 해드릴까요? 제가 책에 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1단계 시간 자본입니다. 시간 자본. 이거는 말하자면 여러분들 직장 다니셔서 급여 받는 거, 알바하는 거, 다 시간 자본입니다. 이거는 시작하는 게 쉽습니다. 오래 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오래 했다고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 시간에 따른, 이건 기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 20대, 나는 먼저 일부터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웃기죠. 집에서는 우리 애가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일어나지도 않고 미치겠어요. 저 그지 같은 거 어떻게 걱정 마세요. 예.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돈 받는 일은 엄청 부지런히 떱니다. 그게 시간 자본에 익숙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적 자본, 지식 자본입니다. 예. 예. 이건 뭐죠? 내가 시간 자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그죠? 아니면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이래서 이 매뉴얼과 콘텐츠가 필요한 수요를 창출하는 일이 이 지적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요를 창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읽고 나 책 썼네, 읽었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해요? 수요 고객이 필요합니다. 내 고객은 누구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고객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정숙 사장님이 콘텐츠를 잘 만드시는데 아까 고객을 얘기했죠. 우리 정숙 씨 고객은 누구였죠? 정숙 씨의 고객은? 신입세무사원과 신규 개업 세무사예요. 네. 신입세무사원과 신규 세무사. 이거 딱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콘텐츠가 되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콘텐츠가 매뉴얼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팔로워들이 생기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싫으면 싫어요. MBTI I인분은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어려워하고요. 이런 강의 들어왔을 때 카메라 닫고 있고요. 그 성향이에요, 성격. 근데 그 성격의 반대말, 성격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격이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 자본이에요. 우리가 요즘 근래에 이렇게 한국의 정치나 경제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죠. 인격을 보는 거예요. 인격이란 게 뭐냐면 본인의 존재 가치를 보는 거죠. 비근한 예로 왜 의사들 많이 뽑는다고 왜 병원 떠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뭐예요? 지식은 있어요. 기술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은.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병원을 떠나면 의사일까요? 이거죠. 이런 사건들이 해외 뉴스에 나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의사 맞아? 의사가 어떻게? 아니 만약에 경찰관 더 뽑는다 그러면 경찰관들이 파출소를 떠나겠습니까? 소방관 더 뽑는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그만두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격적인 요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 시간 자본, 요 안에서도 내가 자기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뭘 만들면? 목표를 만들면.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회사의 매출을 목표로 잡거나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의 목표를 잡아서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책이라도 한 권 낼 수 있고 콘텐츠에 블로그에 내 콘텐츠를 쌓일 수 있으면 그거 1인 경영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법적으로 뭔가 기업을 만들면 그때 1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대한 얘기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린요. 예.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편의점 알바에 목표 매출을 두고 자기가 노력하고 매일 목표를 기록하면서 실제 목표 매출을 이뤘어요. 그럼 그 과정에 매뉴얼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하고 이제 이런 기업 최근에 하셨던 분인데, 구미에 사세요. 구미, 김천? 네, 그쪽에서 빵집을 하세요, 빵집을. 남편이 그 빵 제과사인데, 이분은 이제 얘기하기를 하루 매출이 목표가 100만 원이 나와야 된대요. 예, 그래야 이게 BP가 맞는다. 근데 20만 원, 30만 원 막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분이 빵집에 있는 것도 좀 싫었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기회예요. 한번 해봅시다. 매일 목표 관리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거는 시간 자본이긴 하지만 성과를 만들어내기 매일 기록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엊그제 100만 원 달성했더라고요. 예, 달성했어요. 저기 김해에서 가구점을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업은 어떤 업종과 상관없이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구점을 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300은 팔아야 된대요. 300은 거의 100도 못 팔았거든요. 목표 관리했어요. 경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본인의 직접 자본, 노하우,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찍었어요. 300 찍었어요.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자기 개발 정도를 해서 내올 수 있는 성과는 아니다. 뭐예요? 자기 경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일이다. 경쟁보다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겁니다. 네. 우리 배재익 사장님이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 구조를 명확하게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명, 맞아요. 사명과 비전이 결국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퍼스널 브랜딩 그러면 어떤 컬러, 이미지, 또 뭐 있죠? 네이밍. 이렇게 줄 서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건 의미가 없어요.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은 내가 누구로서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그죠? 5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나를 경영하는 1인 경영부터. 그러니까 경영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1인 기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2번째.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모르는 것을 배워가는, 저는 이거를 지적 욕구라고 표현했어요. 지적 욕구. 막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끝이 없어요. 그냥 마라톤과 같습니다. 나 스스로 누구보다 아는 것이 적다는 지적 자존심. 요거 핵심. 네. 지적 자존심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자격증 200개 딴 게 그렇게 자랑거리인가? 근데 200개 땄다는 걸 명함에도 그렇게 쓰고요. 여기저기에 쓰고 그죠? 이런 분들은 책을 몇 권 쓰기 시작하면
쓴 책들이 분야가 다 달라요. 이런 거 거의 뭐, 저희 이제 우리 이런 기업에서는 김밥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그죠? 나 스스로 누구보다 아는 것이 적다는 지적 자존심. 더욱이 챗GPT,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누가 더 많이 아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다는 누가 더 올바르게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많이 아는 건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챗GPT가 더 많이 알죠. 외부의 지식을 배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요, 내 안에 보석을 찾는 거. 이거는 파인딩입니다. 메이킹이 아니라 파인딩입니다. 보석을 찾는 것도 경쟁력이 됩니다. 보는 눈,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써있죠.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 보는 눈을 배워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찾는 감을 배워야 돼요. 필요한 기술에 익숙하되 남을 다하던 보편적인 학습보다는 자신의 비전과 성과를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차별화된 능력을 키워야 된다. 아까 제가 기둥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지를 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지 치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죠? 이 기둥은 어떻게 세워? 이거는 자기를 객관화 시켜야 되고요. 뭔가 누군가 멘토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를 세우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교육을 통해서 얻는 건 어려워요. 교육은 남의 밖에 있는 지식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나무 밑에 있는 뿌리를 세우는 것. 이게 되어야 된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기본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뭐 이거 동감을 하실 거예요. 네, 누군가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블로그는 좀 해놔야지. 블로그 구독자 한 3,000은 해야지. 인스타는 1만 명 정도는 해야지. 조금 더 갈까요? 아침에 새벽 운동은 해야지. 독서는 기본으로 100권은 읽어야지. 조금 더 갈까요? 노래는 노래 한 곡은 끼깔나게 잘해야지. 또 뭐 할까요? 이런 게 있죠. 이게 기본의 함정이에요. 이게 기본이지. 세상에 그 기본 채우다 끝나는 거예요. 기본 채우다. 아까 우리 두 분이 발표하셨잖아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최종철 사장님이 그 많은 걸 다 배울 필요가 없죠. 그분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리크루팅 잘하고 성과를 낼 것인가 이거죠. 네. 우리 박정수 사장님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해야 쉽게 그 세무를 쉽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기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기본 채우느라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라고 하는데 그분의 시간을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돈 벌 시간이 없더라고. 왜?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첫 번째, 배움의 목적. 그러니까 무엇을 배울 거다 보다 저는 why. 왜 배울 것인가, 왜 배워야 되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지적 자존심, 이건 진짜 중요해요. 나 모두 배웠어요. 모두 알아요. 모두 알아요. 요즘도 이제 저한테 멘토링 받는 분이 있는데 정말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것들이 대부분 본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감투형, 한 가지 하나의 머리 쓴 감투를 채울 만한 것.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 할 때 즐겁지 아니하고 돈은 많이 내 있고 시간은 많이 걸리고. 이거 지적 자존심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인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인간 지성이다 이겁니다. 요즘은 챗GPT 두들기면 책 한 권 뚝딱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 그 책을 보겠습니까? 그죠?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있죠? 예, 메이킹보다 중요한 건 뭐다? 파인딩이다. 파인딩.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안목.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1인 기업 경영이에요. 여기서 뭘 넣느냐고요? 안목과 식견을 넣는 겁니다. 안목과 식견을. 왜냐면 결국은 아까 우리 최종철 사장님도 그 사업을 안 하는 누군가를 도와야 되잖아요. 또 우리 박정수 사장님도 세무 쪽의 업무가 순조롭지 못한 분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안목, 사람 보는 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식견, 이거에 대한 나만의 경험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저는 이게 1인 기업 경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옳을까? 그죠? 예, 제가 단계별로 한번 봤는데요. 네. 이제 1인 기업 CEO 경영 스쿨은 5주로 돼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5주 중에서 4주는 온라인이고요. 마지막 한 주는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때 이제 스피치도 하고 또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네트워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 교육을 오랫동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기가 하는 사업조차도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와 온전히 대화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월 워크숍을 할 때 본인의 목표 관리를 합니다. 그럼 그 목표 중에 내가 잘한 것은 무엇입니다. 이건 어떤 분이 이제 그 육아를 하세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참 힘들죠. 시간이 많지 않고. 그죠? 육아를. 우리 채영 씨도 애들이 많죠. 그죠? 육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육아를 하기 때문에 1인 기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육아를 하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많지 않은 요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 시간을 채운 성과를 누구와 이렇게 나누면 에너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기본적인 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워크숍은 청주, 김해, 부산 이렇게 많이 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오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네, 그죠? 우선 우리가 이제 교육할 때 1주차는요, 사명과 비전, 아까 얘기했죠? 이게 브랜딩이라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얘가 사명과 비전에 대한 템플릿을 드립니다. 나 누구누구의 사명은 누구누구에게, 이게 중요해요. 내 고객 설정했죠? 그들의 내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돕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죠. 그죠? 비전은 보통 10년 얘기합니다. 10년. 네. 아니, 5년을 얘기합니다. 5년. 학생팀은 이제 10년을 하는데 5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5년 뒤 나 김영환의 비전은 어떤 분야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을 이룬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 두 가지. 사명은 출발점, 비전은 도착점. 그래서 1인 기업의 과제는 간단합니다. 하루에 사명과 비전을 3번씩 써보기. 사람이 마음은요, 늘 달라지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작했다가 이게 맞나? 이런 질문하는 사람 대부분 흐지부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에서 비전으로 가는 과정을 매일 써보는 거예요. 사명문과 비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긴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인데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바뀝니다. 그죠? 그룹 코칭을 해요. 나의 강점과 고객의 강점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룹 코칭, 줌에서요.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그리고 많이 들이는 시간 중에 선택하면 되고, 네. 2주차 때는 나 자신을 경유하는 법. 진짜 중요하죠. 3가지. 목표, 시간, 지식.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1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영혼이죠. 이걸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3주차는 전략에 대해서 배웁니다. 수학 분석. 보통 MBA에서 이런 걸 많이 하죠. MBA의 수학 분석 과정을 좀 배웁니다. 자기를 객관화 시켰다면, 이젠 전략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내 5년 뒤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꾸준히 할 일, 바로 끝낼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룹 코칭에서 마케팅을 위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란 사명, 비전, 그리고 또 하나가 스토리입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잘했던 일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해가죠? 이거 왜냐면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내가 해결하는 일. 어떤 분은 이제 당당하게 내가 잘한 일, 그러면 결혼한 일, 무슨 보복이 생길지 모르고 그렇게 내가 결혼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들어간 질문이 그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자신의 어떤 강점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이에 따라서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원치 않는 결혼, 아니 그런 말 하지도 말어. 이제 결정했잖아. 그럼 책임져야지. 목숨 걸고 책임져야지. 어떻게 책임져야 돼? 예? 강영길님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목숨 걸고 행복해야지. 다른 게 뭐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스토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멘토 인터뷰 시작해요. 보통 한 10분 정도 멘토분들이 시간을 다 짜서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대로 신청하셔서 이제 그렇게 줌으로 멘토를 가운데 두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가? 1인 기업 시작할 때 어떤 고민이었는가? 지금은 뭐가 가장 좋은가? 괜찮아요. 어떤 질문도 좋아요. 왜냐면 멘토 인터뷰의 가장 큰 목적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전 멘토들과 관계를 많이 맺으라고 그래요. 그거 진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아니 꼭 저만 그러지 마시고 다른 분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A의 멘토, B 멘토를 보고 C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죠? 4주차는 실행과 몰입으로 시스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기계적.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요, 때로는 기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덜 지치는데 자꾸 감성적으로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다가 뭐라고 그래? 이게 맞나? 이런 질문을 탁 던질 땐 내가 지금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구나 이런 거예요. 기계적인 건 어떻죠? 어떤 루틴이나 리추얼을 만들어서 지속해야 돼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우리 프로시어 컨퍼런스에 나오신 분들 절반은 다 기계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성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거죠. 예. 5주차는 스피치예요. 피드백합니다. 예. 스피치하고 5주 동안에 잘했던 거 함께 나눠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는 3개월 뒤에 한 번 더 만납니다. 각자 3개월 목표를 세웁니다. 무섭죠? 김영환 교수. 그죠? 대충 할 거면, 그냥 대충 다른 거 하세요. 네. 3개월 목표 딱 잡아요. 근데 그 목표가 괜히 엉뚱한 아침에 몇 시 일어나기, 독서, 다이어트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경영에 필요한 성과를 3개월 목표로 둔다는 거예요. 그럼 3개월 동안 어때요? 열심히 해야죠. 네. 3개월 동안 자율적으로 저거 빠진 상태에서 열심히 하시고 3개월 뒤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나고 식사하고, 일단 먹어야 되죠. 식사하고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아이템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본인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까 우리 최 사장님, 최종초 사장님이 그 리크루팅 하는데 제가 이렇게 줬던 게 10점 목표예요. 네, 10점 목표. 혹시 리크루팅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 영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10점 목표 요령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서비스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10점 목표로 관리하잖아요. 그 성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 일, 돈. 전 이게 경영 공부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죠. 일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죠. 아니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쉽게 돈 버는 방법 합니다. 물론 투자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방송 보면 그렇듯하고, 저는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들 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죠? 이력서보다는 저는 사업계획서 아니에요. 전략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저는 이 멘토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에 들어가요. 그리고 추천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멘토들 인터뷰할 때 뭘 준비해 가죠? 질문을 준비해 갑니다. 네. 질문을 준비하고요. 멘토를 만나면서 저는 어떤 걸 얻냐면 상호작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할 시간은 없지만 제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 스토리들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뭘 해야 되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실제로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죽어라고 인터뷰를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걸 얻었고요. 지금도 저는 제 멘토들에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를 혼자 고민하면 흐지부지 되지만 멘토 앞에서 소통할 때는 어때요? 성장하게 돼 있죠. 그게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이 이거예요. 3개월 피드백. 그러니까 5주 동안에 빡세게 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3개월 목표 관리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피드백 미팅을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네? 보람되죠. 저는 그게 작은 성공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한 자기개발, 목표를 두지 않고요. 그냥 일상에 열심히 사는 것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데 제가 살아봤는데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것만 하게 됩니다. 점점 바빠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사업하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바쁘다. 그죠? 또 정신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죠? 예, 이거 자랑 아니거든요. 고객 앞에서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요. 바쁘다는 얘기도 정신없다는 얘기도. 나 요즘 너무 바빠요. 요즘 내가 정신없어. 이 얘기는 고객에게 내가 당신 만날 시간이 없어.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정신 놓고 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른기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개강합니다. 여기 써 있죠? 예. 토요일은 오전 10시고요. 예. 그다음에 월요일은 저녁 9시, 19시고요. 화요일은 오후 2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주 동안에 곱하기 5주. 그러니까 저만 강의를 3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이 과제가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실습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1인 기업으로 뭔가 시작한다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먼저 1인 경영. 네. 먼저 1인 경영으로서 1인 경영자로서 시작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인 경영자로 살려면 1인 경영자를 만나고 1인 경영자를 배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면 하셔도 좋고. 요거 가운데 전자책 이거 예전에 나왔던 건데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옆에 QR코드 있죠? 네, QR코드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이 154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일기로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할 줄 알았을까? 솔직히 말할까요?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성과가 나오고 성장한 분들이 나오니까 제가 하다가 저의 개인적으로 나가서 무슨 사업하면 돈 되는데 내가 왜 이거 하나 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하는 것이 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비전은 한 2030년까지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 구독 수입을 버는 1만 명의 1인 기업가들을 세우는 것.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냐면 1,000억이거든요. 그럼 1년이면 1조입니다. 예, 그 정도면 전 대한민국 경제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QR코드 찍고요. 보시면 되고 또 상담이 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전화통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줌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소통을 하시면서 하나씩 좀 해결해 가시는 여러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딱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딱 필요하신 분만 들었고, 그 생각대로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신 거, 질문이나 아니면 오늘 느낀 거, 들린 거 있죠? 예. 어떤 게 좀 들리셨어요? 그거를 오늘 줌 링크 받았던 카페 주소 있죠? 줌 링크 받으셨던 카페 그 댓글에 한 줄씩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오전 10시도 할 겁니다. 또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 손 반짝반짝. 박지순 사장님, 어서오세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침 7시에 오늘은 지난주에 염두현 작가가 북특강 할 때 그 교수님이 하는 7시 북특강 막 가라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엄청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얘기할 땐 꿈쩍 않다가 남이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환이도 마찬가지죠? 우리 박정 사장이. 그래요.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 귀한 밤 되시길 바라고, 댓글 꼭 거기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